자, 489번부터 볼게요. 489번. 부등식 로그 2의 3x 플러스 3이 로그 2의 x제곱 플러스 k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2개래.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자, 일단은 뭐부터 해? 로그 부등식은 그러니까 방정식까지 했을 때는 니네가 진수 조건을 잘 안 따져줬을 거야. 근데 부등식에서는 범위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요. 진수 조건을 항상 꼭 따져주셔야 돼요. 진수 조건이면은 여기는 k가 있으니까 우변엔 k가 있으니까 상관없고 얘를 따져줘야겠지. 얘가 양수가 돼야 돼. 일단 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게 쓰이든 안 쓰이든 어쨌든 니네는 그냥 습관적으로 진수 조건을 꼭 쓰고 시작하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부등식을 풀었을 때 x에 대한 놈으로 나왔을 때 얘하고 또 공통범위를 찾아가지고 답을 내야 되거든 원래. 그러니까 요거는 뭐 k 값의 범위이기 때문에 x가 저기 쓰이진 않을 것 같긴 해. 일단 보세요. 그 다음에 밑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2라는 놈으로 되어 있지. 그 밑이 지금 1보다 커. 1보다 크다라는 소리는 진수가 크면 클수록 큰 거지.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뀐다는 소리야. 그러면은 여기서는 3x 플러스 3이 x제곱 플러스 k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가요. 넘겨서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요 2차 부등식이 뭐라는 소리냐면 요걸 만족시켜주는 정수 x의 개수가 2개래. 자, 그럼 요거는 추계 방정식이 x는 2분의 3이죠.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형태의 2차 함수 꼴이고요. 여기가 x는 2분의 3일 거야.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라는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범위에 있는 x인데 정수가 2개만 돼야 된대. 그러면 x축을 이렇게 그었을 때요. 요 아래쪽이니까 요 두근 포함하고요. 포함해서 요 아래쪽 물어보는 거잖아. 요 아래쪽에 해당하는 x값이 정수가 2개인데 가운데가 2분의 3이야. 즉 1.5거든. 그러면은 2개가 나오려면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1과 2가 들어가면 되겠지. 그럼 1은 여기 있고요. 2가 여기 있다 해봐. 그럼 0은 정수만 따지니까 0은 바깥에 있어야겠지. 3은 여기 있어야겠지. 이해돼요? 2개만 나와야 돼. 정수가 2개만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은 내가 얘를 fx라고 뒀을 때 f0 값은 뭐가 나와야 돼? 부호가 f0 값은 양수 나와야 되죠? f3 값도 양수가 나와야 돼요. 자, f0은 양수, f3도 양수. 자, 그 다음 f1과 f2를 따져야 되는데 f1은 뭐가 돼야 돼? f1은 0보다 작아야 돼? 작거나 같아도 돼? 같아도 되지. 왜냐면 여기 지금 작거나 같다죠 얘가. 그 여기 경계가 1이 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지. 그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f2도 마찬가지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이걸 풀어주면 돼요. 자, 얘를 옮기고 여기다 문제 풀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면 얘가 지금 2분의 3 기준으로 해서 1, 2, 0, 3 이게 다 대칭이기 때문에 아마 값이 똑같이 나올 거야. 두 개가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f0은 k-3인데 얘가 0보다 크다니까 여기서 k가 3보다 크다 나올 거고, f의 1은요 1 집어넣으면은 k-5인가? 뭐지? 1이면 마이너스 k-5네.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서 k는 5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 f2는 4에서 6이니까 마이너스 똑같이 나오죠.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f3은 그럼 0이랑 똑같이 나올 거예요. 대칭이라서. 얘도 k-3 0보다 크다. k는 3보다 크다. 그러면은 요거에서 공통범위니까 어떻게 돼? 3보다 크고 k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그죠? 어차피 k는 양수라 그랬으니까 요거랑 공통범위 찾아도 얘가 되겠죠? 답은 3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됐죠?
자, 그 다음에 491번 볼게요. 자,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해라 이랬어. 개수. 그러면은 부등식 풀기 전에 진수 조건부터 따져요. 자, 로그 2분의 1의 저 중가로 있죠. 중가로 부분도 뭐가 돼? 진수야. 그 다음 로그 4에서 소가로 부분인 로그 3의 x도 진수야. 왜? 괜찮아? 그 다음에 로그 3의 x에서 x도 진수야. 그럼 진수가 총 3개야 여기서는. 그러면은 진수 조건부터 볼게요. 진수 조건 보면은 일단 여기 중가로에 있는 거 로그 4에 로그 3의 x가 양수. 그 다음에 소가로에 있는 거 로그 3의 x도 양수. 그 다음에 x도 양수. 진수가 요 3개거든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거에서는 이렇게 가면 돼. 부등식 풀 때, 방정식 풀 때랑 똑같아요. 는 0이라 생각하면은 4가 요 아래로 뿅 갔잖아. 그지? 근데 마찬가지로 부등호가 바뀌는 거는 0이랑 1 사이일 때거든. 1보다 큰 경우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요. 4가 밑으로 가면서 어떻게 돼? 로그 3의 x가 4의 0제곱인 1보다 크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3이 또 아래로 가면서 부등호 방향 안 바뀌니까 x는 3보다 크다가 나와요. 첫 번째 거에서. 그 다음에 로그 3의 x가 0보다 크다니까 3이 또 아래로 가요. 그럼 x는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3의 0제곱은 1보다 크다 나올 거고.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요러고, 두 번째 거는 요거, 세 번째 건 얘지. 그럼 네모친 거 3개의 공통 범위는 뭐야? 얘죠. 맞아요? 0보다 크다, 1보다 크다, 3보다 크다니까 공통 범위 얘야. 그러면은 진수 조건에서 나오는 범위 x는 3보다 크다가 하나 나온 거야. 이러고 나서 이제 뭐 해야 돼? 이제 문제 풀어야 돼. 자, 로그 2분의 1에 로그 4에 로그 3의 x 이렇게 되죠. 자, 이제 가요. 하나씩. 2분의 1이 아래로 뿅 갈 거야. 그러면 부등호 방향 바뀌지. 0과 1 사이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로그 4에 로그 3의 x가 부등호 바뀌면서 2분의 1의 0제곱인 1이 된다고. 그 다음 이번에 4가 또 가요. 4가 또 밑으로 가면 4의 1제곱이거든. 그럼 부등호 안 바뀔 거야. 4니까 로그 3의 x가 어떻게 돼야 돼? 4의 1제곱인 4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3이 또 갈 거야. 또 안 바뀌어. 그럼 x는 3의 4제곱인 8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지? 그럼 아까 전에 구해놓은 3이랑 81이랑 요거에서 어떻게 해야 돼? 공통범위. 따라서 x의 범위는 3보다 크고 x는 81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요걸 만족한 정수 x의 개수니까 3, 8, 11 둘 다 지금 뭐야 포함 안 돼 있죠? 빼서 1 빼면 돼요. 81에서 3 빼면 78. 1 빼니까 77개. 자, 그 다음에 495번 갈게요. 자, 가우스가 나오죠. 로그 3의 x의 가우스 제곱 마이너스 로그 3의 x의 가우스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야. 그러면은 요 가우스 x라는 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정수예요. 정수. 여기 제일 중요한 정수의 포인트가. 그러면은 제 같은 경우는 일단 정수 조건부터 따져보고, 진수 조건부터 따지면요, 진수가 로그 3의 x에서 x잖아. 진수 조건 x가 0보다 크다 하나 나올 거고. 일단 자, 그 다음 이 전체를 로그 3의 x의 가우스를요, 얘를 내가 t라고 치환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t는 뭐다? 정수예요. 정수. 0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겠지만 정수야 어쨌든. 자, 그럼 t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2 t 3 이렇게 되잖아. 그럼 t 값이 가능한 건 뭐예요? 정수라 그랬으니까 t 값이 가능한 건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4개란 말이야.
자, 이제 t에다가 다시 로그 3x의 가우스를 씌울 건데, 이거 기억나니? 가우스 x가 n이라고 했을 때 x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x의 범위 어떻게 될까? 숫자로 해볼까? 예를 들어서 가우스 x가 1이야. 그러면은 가우스 x가 1이라는 소리는 x 값이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들어간 게 뭐래 지금?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거든? 그러면은 1보다 작은 것 중에 제일 큰, 뭐야, 아니, 가우스 x에서 여기 들어간 게 예를 들어서 1.7이라 해봐. 그럼 1.7보다 작은 것 중에 제일 큰 정수니까 1 되지. 1 들어가봐요. 돼, 안 돼? 크지 않다는 게 뭐냐? 그래서 크지 않다. 저게 뭐야? 같은 말은? 중학교 1학년 거 애들아. 크지 않다. 자, 크지 않다는 뭐야? 작거나 같다야. 그럼 작거나 같은 것 중에 최대 정수니까 어떻게 돼? 1이 들어가도 돼. 그럼 여기서 x가 될 수 있는 건요,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놈이 되는 거야, 이렇게. 범위가. 여기에서 1부터 2보다 작은 놈이 아무거나 들어가도 뭐가 돼? 1이 나온다는 소리야, 가우스 x는. 그러면 여기서 얘가 n이란 소리는 n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n 플러스 1보다는 작다, 이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돼? 그러면요, 여기서 지금 t가 지금 마이너스 1, 0, 1, 2가 된다는 소리잖아. 근데 얘가 이거지. 가우스 로그 3의 x가 마이너스 1이 된다, 이 소리잖아 지금. 마이너스 1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1보다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방금 했는데 뭐 어떻게 해. 이게 될 거고, 로그 3의 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 요 밑이 3이죠? 3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 돼, 밑으로. 그리고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지, 3이니까. 그럼 뭐가 되는 거냐?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3분의 1이 되고요, x, 그 다음에 여기는 3의 0제곱은 1, 요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쉽게 푸는 방법이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 왔다 갔다 하면 돼, 밑으로. 그 다음에 이번엔 얘가 로그 3의 x가 가우스 치운 게 얘가 0이야. 그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로그 3의 x가 1보다 작다지. 그 여기도 3이 또 아래로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돼? 1보다 크거나 같고, x는 3의 1제곱인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이번엔 얘가 1일 때야. 로그 3의 x가 1일 때. 그러면은 1보다 크거나 같고, 로그 3의 x가 2보다 작다. 그럼 3의 1제곱, 3의 2제곱. 그럼 3보다 크거나 같고, x는 9보다 작다. 마지막 가우스 로그 3의 x가 2일 때, 얘는 2보다 크거나 같고, 로그 3의 x가 3보다 작다. 3의 제곱, 3의 세제곱이니까 9보다 크거나 같고, x는 27보다 작다. 그러면은 제일 마지막에 답을 내는 건 요 몇 개야? 네 가지를 다 합친 범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게 지금 1, 1, 3, 3, 9, 9 물고 물리잖아요. 맨 처음 거랑 맨 끝만 보면 돼요. 그래서 따라서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x는 27보다 작다. 얘가 해가 돼요. 그러니까 가우스는 학교에서 잘 안 다뤄. 나오지도 않을 거, 거의 안 나올 거고, 나와도 요 정도 수준이고요. 뭐 거의 안 나올 거야. 아마 학교에서 다룰 이유가 없고, 선생님들도 되게 싫어해요, 가우스는. 배제도 안 나온다고 그냥 못을 박더라고, 그냥. 그지? 그래가지고 잘 안 나오긴 하는데요, 뭔지는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요게 수상이랑 연결되면 나올 수도 있고, 뭐 어느 여러 방면 나올 수는 있어요. 너무 어렵지 않도록. 자, 그 다음에 498번이네요. 자, 부등식 요놈을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정수 x 값을 구하시오. 로그 2는 0.3으로 계산한다, 이랬거든. 로그 2를 계산하래. 로그 2는 0.3으로 계산하라는 소리는 로그 2라는 게 나오도록 니네가 식을 바꾸란 소리야,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지수 부등식으로 풀라는 게 아니고 얘는 로그 부등식으로 풀라는 소리거든요.
그 위에 지금 미지수의 지수 쪽에 있잖아요. 지수가 저기 있으면 뭐 하면 되냐면 이 로그 2를 만들어 주려면 뭐 하면 되겠어? 상용 로그 취하면 돼. 양변에다가 양변에 상용 로그 취하면요 로그에 2에 2x 플러스 1이고 로그에 5에 4 마이너스 x예요. 그러면 로그 성질에 의해 가지고 얘 앞으로 떨어지고 얘도 앞으로 떨어져요. 그죠?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2x 플러스 1에다가 로그 2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x에다가 로그 5 이거거든? 근데 로그 2가 0.3이래잖아. 그럼 로그 5는 어떻게 계산해? 로그 5는 이거잖아. 로그 5는 로그에 2분의 10으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 얘는 로그 10 빼기 로그 2니까 1 빼기 로그 2라고. 로그 2가 0.3이니까 로그 5는 0.7이야. 따라서 얘는 0.3에 2x 플러스 1이고요. 0.7에 4 마이너스 x예요. 그 양변에 10 곱해가지고 그냥 뭐 하면 돼? 1차 부등식 풀란 소리야. 10 곱해가지고 소수 없애버리고요. 6x 플러스 3 여기는 28 마이너스 7x 넘기면 13x고요. 여기는 25가 되죠. x가 13분의 25보다 크대. 그 얘기가 2가 안되네. 1점 몇이죠? 따라서 이걸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정수는 x는 2가 되겠네요.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양변에 로그 취하는 거는 두 가지 케이스야. 지수에 로그가 있는 것들도 양변에 로그 취하는 거고, 지수에 저런 식으로 뭐 x에 대한 그냥 식으로 나와 있을 때 로그를 이용해야 된다. 그러면 양변에 로그 취해가지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사용 로그예요. 그리고 취하는 게. 자, 501번 갈게요. 501번. 요거는 계산이 조금 많던데. 자, 로그 x 더하기 로그 2랑 로그 x 더하기 로그 8이 마이너스 로그 k의 전체 제곱이다.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양수 k 값의 범위가 알파랑 베타 이렇게 됐을 때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래요. 전개할게요. 그냥 전개 먼저 하세요. 그럼 좌변 전개하면은 로그 x의 전체 제곱 더하기 로그 2랑 로그 8을 더한 다음에 로그 x죠. 로그 2 더하기 로그 8 여기에 로그 x 그 다음에 로그 2 곱하기 로그 8 그 다음에 넘길게요. 플러스 로그 k의 전체 제곱이 0이다 이렇게 쓸게요. 됐죠? 그 다음에 정리를 잠깐 해볼게. 여기는 로그 16이잖아. 그럼 로그 16은 로그 2의 4제곱이니까 4로그 2라고 쓸 수 있죠. 4로그 2로 쓸게요. 이렇게. 그 다음 여기는 로그 2 곱하기 로그 8이죠. 로그 8은 얘가 3로그 2가 되는 건 알겠지? 그지? 그럼 3로그 2랑 로그 2랑 곱하니까 여기는 뭐가 되냐면 3의 로그 2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 됐죠? 자, 요렇게 써놓고 이제 뭐 할 거냐면 로그 x를요 t로 취환할게요. 로그 x를 t로 취환하고 t로 취환하면 어떻게 되냐? t제곱에 플러스 4 로그 2의 t 그 다음에 플러스 3 로그 2의 제곱 더하기 로그 k의 제곱은 0 이렇게 나오지. 근데 얘가 지금 뭐가 돼야 된대?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 데지 지금. 그럼 판별식이 쓰면 돼. 판별식 4분의 d 쓸게요. 여기에 4가 있으니까 4분의 d 쓰면요 반의 제곱하니까 어떻게 돼? 2의 제곱이니까 4죠. 4로그 2에 여기 전체 제곱 될 거라고. 4는 제곱했으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4분의 1이니까 b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ac죠. 그럼 마이너스 3 로그
2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K의 제곱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네. 여기까지는 되죠. 자 그러면 얘는 4의 로그 2의 제곱, 얘는 3의 로그 2의 전체 제곱이거든. 그럼 로그 2의 제곱이 되겠지. 로그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로그 K의 전체 제곱이야. 그럼 얘는 로그 2 플러스 로그 K,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K야. 얘가 0보다 크다거든. 요걸 풀어주면 돼. 자 얘는 어떻게 돼? 변수가 지금 K야. 여기 로그 있는 상수고요. 그럼 지금 뭐냐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런 꼴이 되는 거야. 얘를 그냥 로그 K를 만약에 뭐 X라는 놈을 생각을 해보면 상수 더하기 X, 상수 빼기 X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제곱 어쩌고 나오는 거거든. 그럼 위로 볼록인 상태가 나와요.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여기랑 여기가 로그 1랑 마이너스 로그 1이랑 소리고 0보다 크다니까 어디야? 요 위쪽이에요. 사이 범위가 나와. 사이 범위. 따라서 로그 K의 범위가요 마이너스 로그 2보다 크고 로그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지? 그러면은 우리는 K의 범위를 구해야 되잖아. 그 요 마이너스를 일단 올리세요. 올리면 2의 마이너스 1제곱 되니까 2분의 1 나오지. 자 다시 쓰면 로그의 2분의 1이고 로그의 K고 로그의 2가 된다고. 그러면은 사용 로그니까 뭐 하면 돼? 로그 다 없애면 돼. 부등호도 안 바뀌어. 그럼 2분의 1 K 2 요게 K의 범위가 돼요. 따라서 알파 베타를 곱하면 답은 1이 되겠네. 답은 3번이에요. 3번. 됐죠? 자 마지막 문제 505번 봐요. 자 같은 시기에 동일한 금액의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한 두 벤처회사 AB가 있다. A회사 자본이 매년 10%, B회사 자본이 매년 20% 증가한다. 그때 B회사의 자본이 처음으로 A회사 자본의 10배 이상이 되는 것은 몇 년 후냐 이랬어. 그럼 식을 좀 세워봐야 되는데 동일한 금액이잖아요. 동일한 금액으로 자본으로 시작을 했다 이랬어. 그럼 저기서 초기 자본을요, 초기 자본을 내가 K로 둘게요. 어차피 뭐 약분 되겠지만 초기 자본 K로 두고요. A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봐봐. A회사는 K에다가 매년 10%씩 어떻게 증가돼. 그럼 어떻게 돼? K에 1 플러스 0.1에 뭐 N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N년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B회사는요 20% K에 1 플러스 0.2에 N제곱 이렇게 될 거라고. N년 뒤니까. 그지? 근데 얘가 A회사의 자본이 10배 이상이니까 B회사 자본이 A회사의 10배 이상이래. 그럼 어디다 10을 곱해야 돼? A에다 10을 곱해야겠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B회사 자본이니까 K에 1.2의 N제곱이 이상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0 곱하기 K에 1.1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지. 맞아요? 자 그럼 K 약분할게요. K 약분, K 약분.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상용록을 취할 거야. 상용록을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N에 떨어지고요. 로그의 1.2고요. 자 여기는 10 곱하기 1.1의 N이잖아. 여기 전체 상용록을 취하면 어떻게 돼? 로그 10 더하기 로그 1.1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로그 10이니까 얘는 1이죠. 1 더하기 N 로그 1.1이에요. 1.1. 로그 1.1 나와있고 로그 1.2도 나와있잖아 지금. 그러면 집어넣어보면은 0.079의 N이고요 1 더하기 얘는 0.041의 N이고요. 됐죠? 그럼 가세요. 0.04에 가면 몇이 나오는 거야? 0. 몇 나오니 저거? 0.038 나오네요. 0.038N이고 얘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N은 이렇게 되겠지. N은
0.038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저거는 1000 나누기 38 할게요. 38. 그럼 2가 되고 76이고 여기는 240이고 6이 되네요. 그럼 228. 그럼 120 이렇게 되지. 점 어쩌고 어쩌고. 그럼 26점 얼마 얼마 이상이지? 그럼 어떻게 돼? 27년이겠네. 답은 27년부터 10배 이상이 될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됐죠? 자, 로그 부등식 로그 함수 일단 마무리 지을게요. 마무리 짓고 삼각함수로 넘어갑시다. 자, 삼각함수 볼게요. 오늘 여기 앞에 그래프 들어가기 전까지 개념 설명 다 해드릴게요. 다 하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 수 있으면 풀고 조금이라도 풀고 그렇게 합시다. 일단은 삼각함수 들어가게 되면 처음 나오는 게 일반각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일반각. 일반각이라는 게 나오는데 일반각은 뭐냐면 니네가 지금까지 각도를 표현할 때는 중학교까지는 보통 0도부터 360도 사이에서만 각을 표현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얘를 좌표평면에다 이렇게 나타냈을 때요. 한 바퀴를 도는 게 360도잖아? 그럼 얘가 한 바퀴를 양의 방향으로 돌지 음의 방향으로 돌지 몰라요. 그냥 무슨 소리냐면 용어부터 볼게요. X축을 여기서 시작을 하면요. 얘를 뭐라 그러냐면 얘를 시초선이라 그래. 시초선. 처음 시작하는 선. 그래서 여길 기준으로 해가지고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걸 우린 양의 방향이래. 플러스 방향. 얘 양의 방향. 그리고 얘 반대로 가는 건 음의 방향이거든요. 그 다음에 각이라는 거잖아. 일반 각이니까 각이라는 거는 뭐랑 뭐랑 만나서 생기는 거야? 각은 두 개의 중학교 거 얘들아.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나와. 각의 정의가. 두 개의 반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거예요. 반직선. 지금 보면은 X축도 반직선이잖아. 그 여기서 원점에 시작해서요. 얘가 이렇게 갔어요. 이 반직선이. 그럼 여기 각을 나타내주는 요 방향을 나타내주는 거 있죠? 얘를 뭐라 그러면 얘를 동경이라 그래. 요 각을 내가 만약 세타라고 해볼게. 세타. 그러면은 동경이고요. 세타고 얘 양의 방향 가잖아요. 그럼 요 세타랑 같은 사분면에 있는 걸 보통 같은 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그러면은 세타는 동경이 1사분면에 있으니까 제 1사분면의 각 이렇게 말을 하고요. 만약에 동경이 2사분면 쪽으로 가 있으면 어떻게 돼? 제 2사분면 각이야. 그럼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동경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는 시초선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요만큼의 각을 제 2사분면 각이라고 보는 거야. 그럼 2사분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90도는 90도보다 크고 180도다 작다로 생각하잖아. 그지? 3, 4분면 어떻게 돼? 여기 있어 만약에. 그럼 얘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만큼 돌아가는 걸 3, 4분면 각이라고 하고요. 4, 4분면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돌아가는 게 4, 4분면 각이야. 자,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바퀴를 채 돌기 전에 각이 생겨버린다고 해서 그냥 0도부터 360도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일반각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고요. 일반각은 그래서 360도보다 더 큰 각들 혹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는 거지. 음의 방향으로 가는 것도 다 나타낼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럼 보통 니네가 일반적인 식을 써가지고 어떤 식을 썼을 때 거기다 x값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고 x값 또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고 그 관계식이라는 게 나오잖아. 그거랑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돼. 그럼 무슨 소리냐면 한 바퀴 도는 게 360도잖아요. 그러면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세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n이 나타내는 건 n은 정수거든요. 이게 왜 정수냐면 다시 말하면 얘는 바퀴수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돼. 바퀴수. 무슨 소리냐? 양의 방향으로 돌면 플러스가 되는 거야 n이. 근데 음의 방향으로서 거꾸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된다는 소리거든.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해볼까? 550도 같은 거 해볼까요? 550도라는 거는 우리가 360도 곱하기 1 플러스 190도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지? 그럼 여기는 무슨 소리냐? 여기서 시작해서 한 바퀴를 돌고요. 이렇게 돌아서 360도 왔죠? 190도니까 180도 지나서 요만큼 10도를 더 가서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럼 얘는 몇 사분면 각이야? 3, 4분면 각이지. 190도 돌아갔으니까. 그러니까 얘 바퀴수와 상관없이 바퀴수는 어차피 플러스 방향으로 도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도는 어쨌든 한 바퀴를 돌든 두 바퀴를 돌든 어쨌든 제자리로 돌아와. 그러고 나서 이만큼을 더 가는 거야.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몇 사분면 각인지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그럼 여기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세타가 우리가 일반각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럼 n이 제로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 한 바퀴를 채 안 돈 거야. n이 음수가 되면은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돌아버린 거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돼요. 그리고 요 세타에 해당하는 거는 0도부터 360도 사이에 있는 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60도 넘어가는 각으로 표현되면 안 돼. 그럼 얘를 그냥 360도 곱하기 뭐 만약에 뭐 뭘로 해볼까? 얘가 360도 190이 아니고 다른 각으로 나와버리면 360도가 더 커버린 각이 나오면은 여기다 360도에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걔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세타는 0도부터 360도 사이에 있는 각으로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사분면이 뭔지 몇 사분면 각인지 몇 사분면 각인지 꼭 알아야 돼, 이거는. 알겠죠? 요게 일반 각에 대한 설명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가 나오면 동경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동경에 대한 게 5가지가 나오거든요. 동경의 위치 관계거든요. 그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센에 없어. 센에 없고 그 개념서에 있을 거예요. 동경의 위치 관계인데, 동경의 위치 관계는 총 5개예요. 5개로 나뉘고요. 그리고서 요걸 외우는 거 아니고 그냥 니네가 그림을 좀 그려보면 돼. 첫 번째는 뭐냐면 두 동경이 일치한대. 일치한다는 거는, 자, 내가 요렇게 동경 하나를 그었어. 그럼 여기서부터 이만큼 간격을 알파라고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몇 바퀴를 돌고 나서 이만큼 또 왔어. 이만큼 베타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한 바퀴를 돌던 두 바퀴를 돌던 어쨌든 돈 다음에 어떻게 돼? 알파만큼 더 간 거잖아. 그럼 동경은 일치하니까 둘 다 1사분면 각은 맞아. 그지? 그럼 요럴 때 위치관계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하냐, 일반각으로 어떻게 표현하겠냐 이 소리야. 그러면은 베타라는 놈은 한 바퀴를 돌든 두 바퀴를 돌든 어쨌든 간 다음에 알파를 갔으니까 베타에서 알파를 빼게 되면 어떻게 돼? 360도 곱하기 n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이해돼? 베타가 만약에 알파가 30도야. 그럼 베타가 390도야. 그럼 390도란 소리는 360도를 간 다음에 30도를 더 간 거잖아. 그러면 390에서 30을 빼면 360이 나오니까 360 곱하기 1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소리야. 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거는 360도 곱하기 n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이게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두 동경이 일치할 때 이런 식으로 나온다, 문제가. 그때 뭘 구해라 이렇게 나와. 그러면 니네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라는 소리야. 두 번째는요, 두 동경이 뭐 해볼까? 일직선상에 있어요. 일직선상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 방향이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는 이쪽이고 하나는 이쪽이야. 그럼 뭐냐면 이만큼이 알파, 이만큼이 베타, 이 소리야. 자, 그러면은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얘가 뭐 한 바퀴를 돌든 두 바퀴를 돌든 상관없어요. 그만큼 가서 이만큼 간 거거든. 그러면은 여기가 알파라는 소리는 여기도 알파에 해당하겠지. 막곡지각이니까. 그러면 180, 그러니까 베타만큼 간 거에서 알파만큼 뒤로 가면은 몇 도가 나와? 180도 나오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은 180도인데 얘는 360도 곱하기 n에 플러스 180도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항상 일반각은 요 360도 곱하기 n을 꼭 써주셔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니네가 문제를 틀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어떤 각이 1사분면 각이야. 그런데 니네는 1사분면 생각해서 얘는 0도부터 90도 사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고. 그렇게 쓰면 안 되고요. 360도 곱하기 n에 플러스 0도 보다 크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보다 작다가 1사분면 각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일반각으로. 알겠죠? 그걸 잊어먹지 마세요. 자, 세 번째 거 봐요. 세 번째 거는 이제 X축 대칭에 대한 거예요. 세 번째 거는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려보세요 또. 자, 하나의 동경이 이거예요. 그럼 얘랑 X축 대칭이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이 시초선 상상 시작이야. 이만큼이 알파지. 이거 시작해서 이만큼 가기 얘가 베타야.
알겠지? 거꾸로 가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여기가 알파야. 근데 x축 대칭이니까 여기도 알파에 해당하지. 그러면 베타만큼 간 거에다가 알파만큼 더하면 딱 비로소 한 바퀴가 채워지지. 그러니까 360도 곱하기 n으로 표현은 가능하다고. 이때 어떻게 돼? 알파 플러스 베타가 360도 곱하기 n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돼요? 외우지 마시고 그림 그리세요, 제발. 외울 게 엄청 많아, 얘들아. 여기 삼각함수 쪽에서는 니네가 그래프도 그려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외울 게 엄청 많을 거야. 그러니까 외울 거는 공식 같은 건 외워야 돼. 근데 이건 공식이 아니라 니네가 그리면 얼마든지 다 활용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두 동경이 y축 대칭이에요. y축 대칭. 그럼 얘도 그려봐. 동경이 여기 있어요. 얘랑 y축 대칭이 이렇게 가겠지. 이만큼이 알파야. 이만큼이 베타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여기가 알파니까 여기도 알파일 거라고. 그럼 얘는 뭐야?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은 180 나오지. 그럼 이번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된다? 360도 곱하기 n에 플러스 180도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소리지. 마지막 거. 이번에는 무슨 대칭 남았어? y는 x 대칭. 또 동경이 y는 x 대칭이래. 그러면은 y는 x 그리고요. 하나의 동경은 여기 있어요. 그럼 얘의 대칭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얘가 알파. 이만큼이 베타야. 그러면은 여기가 알파니까 요만큼도 알파일 거야. 그지? 그럼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90이 나오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360도 곱하기 n에 플러스 90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요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경에 관련해서는 요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위치관계는 뭐 그렇게 비중이 높진 않은데 꼭 한 문제씩은 나오더라고. 학교 시험도 그렇고. 알겠죠? 그 하는 방법 아셔야 되고. 자, 정리하시고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그 다음 내용. 이게 이제 일반각이랑 거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이제 삼각함수로 들어가요. 삼각함수로 들어가는데 부채꼴 호부터 봅시다. 부채꼴부터 호도법부터 볼게요. 호도법부터 봅시다. 호도법은 뭐냐면 이제 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니네가 몇 도 이렇게 쓰던 게 있죠. 뭐 30도, 60도, 45도 이렇게 쓰던 것들을 60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호도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60분법으로 쓰던 거를 실수로 표현하는 거야. 각을. 쉽게 말해서 이거는 각을 실수로 표현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60분법이 아닌 실수로. 알겠죠? 60분법은 실수가 아니에요. 숫자로, 그러니까 니네들이 계산할 수 있는 그 숫자가 된다는 소리야, 그게. 그럼 그게 어떻게 나오냐는데, 여기서 나오는 기본적인 개념이 1라디안이라는 정의부터 나와야 돼요. 이걸 라디안이라고 했거든요. 1라디안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요. 원이 이렇게 있으면 중심이 있어요. 그럼 반지름이 r이고요. 호의 길이가 r짜리예요. 그럼 여기서 반지름 r, 호의 길이가 r로 이루어진 중심각이 있을 거예요. 중심각. 그 중심각의 크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여기를 1라디안이다 라고 정의를 해요. 알겠죠? 정의예요, 이거는. 정의니까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은 여기서 죄를 표현할 줄 알아야 돼. 1라디안 가지고 이제 우리가 파이라는 게 몇 도가 되는지를 알아낼 거거든. 파이가. 그러면은 보세요. 중심각의 크기랑 호의 길이는 어떻게 돼? 뭐 한다고 배워? 중심각의 크기랑 호의 길이는 정비례한다고 배웠거든, 우리.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저 식을 세워볼게. 전체 한 바퀴는 360도죠. 그죠? 아니, 360도고요. 지금 그거에 대한 거 요게 1라디안이지. 1라디안은 자, 360도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가 원주지, 원주. 원주인데 반지름이 r이니까 얘는 2파이 r이죠.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는 여기 r이라고 돼 있네. 그지? 자, 약분시켜요.
R 없어지고요. 2랑 얘 없어지면 180도 되죠. 그러면은 1라디안 곱하기 파이잖아 지금. 그럼 뭐가 되냐? 파이 라디안이지. 파이 라디안. 파이 라디안은 180도다 이렇게 돼 있지. 파이 라디안에서 라디안은 생략을 해요 항상.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파이가 180도다 이렇게 나와요. 파이가 180도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파이 라디안은 180도, 뭐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파이로 나타내세요. 무슨 소리야? 얘가 이제 호도법을 쓴 거야. 얘가 지금 뭐냐면 얘는 60분법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몇 도 쓰는 거 있지? 그 얘가 뭐예요? 얘가 호도법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 파이가 180도니까 예를 들어서 30도는 어떻게 되겠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180도분의 30도 쓰고요. 곱하기 파이 쓰시면 돼요. 그럼 파이가 180도 약분되는 거 30도랑 똑같아지거든? 근데 얘는 6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지.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30도, 45도는 이제 4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90도는 2분의 파이, 360도는 2파이, 뭐 이런 식으로 특수각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 들어가서 니네가 직접적으로 삼각함수 그려야 되면은 거기서는 뭐 135도도 나오고 막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럼 그거에 대한 걸 이제 호도법을 표현해야 되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 니네가 호도법에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몇 도인지 잘 계산이 안 돼. 그럴 때는 그냥 몇 도 써놓고 계산하고 최종적인 답만 호도법을 쓰면 돼. 이거 호도법으로 나타내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요. 계산할 때 그냥 니네가 몇 도 하는 게 편하다. 그렇게 계산하고 답만 호도법을 쓰세요. 그러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쓸 줄만 아면 돼. 몇 도인지 알면 되는 거고. 그럼 모르겠으면은 이렇게 나와있어. 6분의 파이 나와있어. 파이에다 180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30 나와요. 알겠죠? 계산은 할 줄 알아야 돼.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일반각을 어떻게 나타냈었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세타 나타냈던 게 이제 2n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2파이잖아. 그럼 2파이 n인가 2n 파이 플러스 세타 이런 식으로 나타내겠다는 소리야.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알겠죠? 자, 그러면 호도법을 가지고 이제 뭐 할 거냐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볼 거예요. 공식은 니네가 중학교 때 아마 봐서 알고 있는 공식일 수도 있어. 자, 호의 길이랑 부채꼴 넓이. 이렇게 볼게요. 요런 부채꼴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요 세타 있죠? 중심각 크기 세타는요 항상 뭘로 나타나 있어야 돼? 호도법으로 나타내 있는 상태에서 계산을 해야 돼요. 알겠죠? 좀 이따 알려줄게.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L이라는 걸 구해야 돼. 우리가 L은 뭐가 나와야 되는 L. L이 호의 길이거든? 호의 길이는 중심각 크기에 정비례한다 그랬잖아 방금. 그럼 그걸 가지고 식을 세워봐야 비례식을요. 2파이 R이 원주죠.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L이 지금 호의 길이니까 L이고요. 2파이 R은 우리가 360도니까 얘도 호도법으로 2파이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세타 호도법 여기 세타. 그러면은 2파이 날라가고 2파이 날라갈 거라고. L은 뭐가 돼? R 세타 나오죠. 요게 지금 호의 길이 공식이거든. 그럼 여기서 세타가 만약에 문제에서 30도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R이 만약에 2야. 그럼 호의 길이를 30도 곱하기 2에서 60이라 쓰는 게 아니라고. 왜냐면 2는 실수고 30도는 실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30도를 6분의 파이로 고쳐서 써야 돼. 그래서 만약에 R이 2고요. 세타가 30도로 나와 있어. 그럼 얘는 6분의 파이다 이렇게 써가지고 얘랑 곱해서 L은 3분의 파이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라고. 알겠지? 요 공식에서 L은 R세타에서 이 세타는 항상 무조건 호도법으로 고쳐가지고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호도법에 좀 친숙해져야 돼 니네가. 자, 그 다음에 넓이 볼게요. 넓이 부채꼴 넓이를 S라고 할게.
그럼 부채꼴 넓이도 어떻게 돼? 우리가 부채꼴 넓이랑 호의 길이 구하는 게 뭐였냐면 원래 호의 길이는 원주에다가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었고 부채꼴 넓이는 원의 넓이에다가 360 곱하기 중심각이었거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부채꼴의 넓이도 뭐가 돼? 중심각에 정비례한다고. 그 얘도 똑같이 식을 세워봐요. 원의 넓이가 파이 r 제곱이죠. 전체 s죠. 부채꼴 넓이가 s. 그 다음에 저 뭐야? 중심각 크기가 2파이고 여기 세타잖아요. 그럼 여기서 파이 없어지고요. 그럼 2s가 r제곱 세타가 되면서 여기서 s는 2분의 1의 r제곱 세타거든? 그지?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게 뭐야? l은 r 세타였으니까 얘가 2분의 1 r 곱하기 r 세타가 남으니까 거기다 l 쓰면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요 공식도 꼭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l은 r 세타도 알아야 되고 2분의 1 rl, 2분의 1 r제곱 세타 다 알아야 돼. 이거 관련해서도 문제가 나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부채꼴 뭐 넓이가 최소가 될 때 뭐 최대가 될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럼 니네가 미수 잡고서 요 공식에다 집어넣어서 풀면은 2차 부등식 문제예요.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이런 문제가 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계속 수원을 보면 알겠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수원인데 수상 문제들이 계속 튀어나와. 치환을 하는 순간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이라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최대 최소가 2차 함수, 최대 최소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수원에 있는 게 미적분해랑 연관이 되긴 하는데요. 기본적인 계산들이 다 수상이야. 그러니까 수상이랑 수화가 제대로 안 돼 있잖아? 그러면은 요거 할 때 엄청 힘들 거야. 알겠죠? 꼭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보냐면 삼각함수 기본적인 거 볼게요. 삼각함수 기본적인 거. 이제 삼각함수 나와요, 이제. 지금까지 한 건 삼각함수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 나온 거고요. 삼각함수라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디서 나오는 삼각비를 니네가 배웠단 말이야. 중3 때 삼각비. 삼각비면은 우리가 말한 삼각비는 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비거든요. 비. 그러면 사인의 정의, 코사인의 정의, 탄젠트의 정의를 니네가 알아야지. 비의 정의니까.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보통 얘는 삼각비라는 거는 직각 삼각형에서 이루어지죠. 여기가 세타죠. 그럼 우리는 보통 여기를 세타로 하잖아. 여기 세타 기준각이라고 하거든, 여기를. 그럼 여기가 밑변이 되고 여기가 높이가 될 거고 여긴 빗변이 될 거야. 그러면은 100이면 100 사인 세타 뭐냐고 물어보면은 정의를 물어보면은 얘를 뭐라고 하냐면 빗변분의 높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그러면 안 돼. 삼각비잖아요. 그럼 니네가 왜 삼각비가 저렇게 계산 한 번만 적어거든? 그럼 쟤를 만약에 사이즈를 겁나게 100배를 늘려서 다 그래도 동일하게 사인값 나오지. 쟤를 100분의 1로 줄여도 어떻게 돼? 삼각형을. 삼각비는 동일하게 나온다고. 그럼 비의 정의를 알아야지. 비의 정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나와. 얘들아.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사인의 세타를 구해라.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구하잖아요. 빗변분의 높이. 그러면은 빗변분의 높이다. 이거는 직각삼각형에서 사인값 구하는 방식인 거고 방법인 거고 정의는 어떻게 말을 해줘야 돼? 우리가 B의 정의 만약에 A분의 B다 이거를 이제 나타내는 방법 A분의 B라고 읽는 건 A분의 B고 얘를 좀 길게 써서 서술하면 어떻게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아? 기억이 안 나? 초등학교 때라 기억이 안 나? 뭐뭐에 대한 얘가 기준이 되는 거라고. 기준값이고요. B가 비교하는 값이 되는 거예요. 분모에 해당하는 게 기준값. 얘는 기준값을 가지고 비교하는 값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A에 대한 B의 B니까 사인의 정의를 물어보는 빗변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B 이렇게 말을 하면 된다고. 코사인은 마찬가지로 빗변 길이에 대한 밑변의 B고요. 탄젠트는 밑변 길이에 대한 높이의 B거든요. 얘는 직각 삼각형에서 이루어졌던 거지. 그 삼각함수는 이제 y는 sin x, y는 코사인 x, y는 탄젠트 x가 되면서 얘가 이제 좌표 평면으로 나와서요. 원에서 나와요. 원에서. 원이라는 데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봐. 내가 동경을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럼 여기 찍히는 점을 P라고 하고요. 여기를 X, Y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서 수선의 발 딱 떨어보면은 이만큼이 X고요. 여기가 지금 Y죠. 그리고 여기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요. 이만큼이 R이야. 그러면 여기가 세타라고 하면은 이 동경에 나타나는 각이 세타야. 그럼 우리가 사인 세타다 그럼 뭐예요? 사인 세타다 그러면은 이제 똑같은 거야. 사인 X, 사인 세타다. 직각삼각형에서 보던 평면도에서 보던 게 좌표 평면으로 옮겨진 것 뿐이야. 그 여기 각이 지금 일사분면 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뿐이지. 그러면은 어떻게 돼? R분의 Y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코사인 세타는요 R분의 X가 되는 거고요. 탄젠트 세타는요 X분의 Y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그 관계식이 딱 두 개 나와 얘들아. 수 1에서 삼각함수를 계산할 때 쓰이는 공식 딱 두 개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건 다 미적분이 나오거든. 두 개가 여기서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와요. 이거 X분의 Y잖아요. 요렇게 나눠봐요. 코사인분의 사인이지. 그러면 R분의 X, X가 좀 이상하다. R분의 X 분의 R분의 Y야. 그럼 어떻게 돼? R 약분되면서 X분의 Y 나오죠. 네,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는 관계식이 하나가 나와요. 그게 여기서 하나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왔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가 뭐냐면 이제 요게 함수가 된다고. 함수가 되면서 사인 함수, 세타에 대한 사인 함수, 세타에 대한 코사인 함수, 세타에 대한 탄젠트 함수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는 거고, 요게 이제 뒤로 가면은 이제 변수가 x로 바뀌고 y는 사인 x라는 거, y는 코사인 x라는 거, y는 탄젠트 x라는 거 해가지고 x랑 y에 대한 식으로 나오는 게 이제 삼각함수예요. 요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알겠지? 자, 그러면은 좀 더 남았어요. 봐봐. 아까 전에 하나 나왔죠, 관계식.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나오냐면, 아까 전에 내가 여기 P점을 x, y로 잡았거든요. P점을. 자, 그러면은 요 원의 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원의 방정식. 그러니까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야.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내지. 근데 p가 지금 x, y니까 여기 위에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거든? 근데 x라는 거를 여기서 x는 뭐가 돼?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니까 니네가 이건 알아야지. 중학교 때 했던 거잖아 계속. 여기가 세타야. 여기가 만약에 5야. 여길 몰라. 그러면은 아는 거에서 모르는 걸로 갈 때 코사인 써야 되는 거지 이것은. 그러면은 세타 여기가 코사인 세타니까 5 코사인 세타가 뭐가 돼? 요 동글뱅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 5분의 동글뱅인데 5분의 동글뱅이가 뭐가 된다고? 얘가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는 5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게 된다고. 이게 돼야 돼 얘들아. 이게 바로바로 돼야 돼.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길을 물어봤어. 그럼 뭐야? 5에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 우리는. 5 사인 세타가 여기 높이의 길이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 요게 자유자재로 돼야 돼. 그러면은 자 여기서 지금 코사인 x 아까 세타가 r분의 x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x는 r 코사인 세타 나왔고 여기서 y는 r 사인 세타가 나오겠죠. 그럼 얘하고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할 수 있다고. x, y에다가. 그러면은 P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냐면 x가 이거죠.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야 돼요. 나중에 얘가 지금 r이니까 내가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1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될 거라고 r이. 1이면.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때 요 값을 요 식에다 대입을 해볼게요. 원의 방정식에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되면 r제곱에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r제곱에 사인 제곱 세타는 r제곱이 나오죠. 그럼 r제곱 다 약분 가능하죠? 가능하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라는 관계식이 하나 또 나와요. 자, 수원에서 나오는 관계식 아까 탄젠트 세타는 뭐였다?
코사인분의 사인 세타라는 거 하나,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고 여기 세타가 똑같은 각이어야 돼요. 세타가 똑같은 각이면서 제곱해서 더하면 값이 1, 2 나온다 는 거 하나. 요 두 개밖에 안 쓰여. 나머지 건 다 미적분으로 넘어가 있고요. 요 두 개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계산식 다 푸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곱셈 공식 같은 게 좀 더 추가되는 거고, 니네들이 알고 있는 곱셈 공식 같은 거. 알겠죠? 됐죠? 요 관계식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부호를 좀 볼게요. 이제 자, 그림을 다시 그립시다. 이렇게 잡을게요. 자, 그러면 자, 1사분면 각이죠. 동경이 지금 1사분면 각에서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은 다 뭐야? 지금 여기가 지금 P.X, Y라고 하면은 X 양수고 Y 양수죠. 그지? 그럼 여기 그냥 반지름 1짜리라고 볼게요. R도 어차피 1이 양수니까 반지름 1로 보면은 사인 세타는 뭐가 돼요? 얘분의 얘니까 Y죠. 그냥 코사인 세타는 X고요.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거든. 근데 X, Y가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전부 다 양수지. 맞아. 그럼 1사분면 각일 때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전부 다 양수란 소리야. 어떤 동경이 오든 간에. 따라서 여기서는 전부 다 플러스예요. 그럼 얘가 2사분면으로 갔어. 동경이 2사분면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내려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그 여기 세타, 여기 세타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원래 동경에 대한 건 이렇게 보는 거잖아 지금. 그지? 그럼 요 직각삼각에서 보면은 이 동경이 나타내는 거는 X값은 음수가 되고 Y값은 양수가 된다는 건 알죠? 2사분면이니까. 그러면은 사인 값은 어떻게 되겠어? 사인은 Y니까 어떻게 돼? 플러스지. 근데 코사인은 X인데 X가 지금 음수니까 마이너스지. 탄젠트는 X분의 Y인데 X가 음수니까 음수지. 따라서 여기선 뭐만 플러스야? 사인만 플러스예요 지금. 그 다음 3, 4분면으로 가봐요. 동경이 가면 여기다 내렸죠. 그럼 이제 X값도 마이너스 Y값도 마이너스 값을 갖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사인과 코사인 둘 다 음수인데 탄젠트만 양수야. 여기서는 어떻게 돼? 탄젠트만 플러스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동경이 4, 4분면에 가 있어요. 여기서 내려요. 이게 돼. 상관없어요. 여기서 세타라 하면은 어떻게 돼? X값 플러스 Y값 마이너스지. 그럼 어떻게 돼?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플러스 탄젠트 마이너스. 여기서는 코사인만 플러스야. 그래서 전부 다 올, 사, 탄, 코 이렇게 외우시면 돼. 알겠지? 이걸 왜 외워야 되냐면 각이 나올 거거든. 이제 사인의 몇 도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몇 사분면 각인지를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고요. 그 몇 도냐를 가지고 니네가 각을 이제 뭐 해야 되냐면 각을 변환을 시켜야 돼. 그럼 변환시킬 때 얘가 몇 사분면 각이고 그 몇 사분면에서는 이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가 양수냐 음수냐를 따져줘야 하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돼. 이거는 알겠죠? 부호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삼각함수 부호 따지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문제를 조금만 봅시다. 다는 못 볼 것 같고요. 조금만 봅시다. 568번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568번. 자, 568번. 자, 좌표 평면에서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하고 131도를 나타내는 동경 OP가 원점 O를 중심으로 음의 방향으로 705도만큼 회전하고 양의 방향으로 240도만큼 회전했다. 동경 OP는 제 몇 사분면에 있는지 말하시오 이랬네. 뭔 소리야 이게? 자, 그림을 그려봐요. 대충 시초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초선으로 하고 이걸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한대지. 이만큼 시초선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이제 여기서 131도를 나타낸 동경 OP가 131도면 어떻게 돼?
요만큼 갔나봐, 그지? 여기 동경 OP가 있네요. 얘가 5를 중심으로 음의 방향으로 705도 회전했네. 705도 회전했는데 음의 방향으로 갔대.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간 거야? 여기는 처음에는 양의 방향으로 갔잖아. 그럼 여기서 음의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705도를 가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705도가 된 거야. 그러니까 705도는 몇 바퀴야? 두 바퀴 좀 덜 도는 거잖아요. 얘가 이렇게 갔다가 뭐 이게 이렇게 오면 두 바퀴인데 막 이 정도 갔나 봐. 어쨌든 표시는 이렇게 하지만 식을 쓰면 이거지. 131도에서 음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705도가 될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이번엔 양의 방향으로 얼만큼 간 거야? 240도 갔으니까 다시 거꾸로 돌아간다는 소리야. 플러스 240도를 갔다는 소리예요. 얘를 계산하면 몇 도가 나오냐 이거지. 이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574도고요. 플러스 240이니까 마이너스 334도인가요? 자, 마이너스 334도는 어디 있는 거야? 보니까 봐봐. 요 시초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요. 마이너스 334도니까 자, 마이너스 360도면은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거지. 근데 마이너스 334도니까 좀 덜 간 거니까 어느 쪽에 있는 거냐면 이쯤에서 봐서 뭐 이쯤에 온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그럼 얘는 몇 사분면각이야? 1사분면각이네요. 그래서 제 1사분면 이렇게 쓰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571번 보세요. 요거거든요. 자, 세타가 제1사분면의 각일 때 각 2분의 세타를 나타낸 동경에 속하는 모든 영역을 구하시오 이랬거든. 자, 세타가 제1사분면각이야. 그러면 아까 어떻게 했나요? 세타가 제1사분면이니까 뭘로 나타내야 돼? 2n파이 플러스 0도부터 세타. 어우, 좁네. 요 아래다 그냥 쓸게요. 여기다 씁시다. 2n파이 플러스 0도 보다 크고 세타 x야 세타야. 세타 맞네요. 그 다음에 2n파이 플러스 90도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은 2분의 세타를 물어봤잖아 지금. 그 2분의 세타는 뭐가 될까? 2로 나눠야 되니까 얘는 n파이가 될 거고요. 여기는 2로 나누니까 n파이 플러스 45도 이렇게 되겠지. 이러고 나서 n에다가 1부터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있지? 1부터 집어넣어 볼게. n에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파이 2분의 세타. 그 다음에 여기는 파이 플러스 45도지. 그럼 파이는 180도니까 180부터 225도까지란 소리거든 지금. 그러면 뭐 어디야? 180부터 225도면은 여기지. 맞아요? 그 다음 두 번째 거 n이 2일 때 봐요. 이게 한 두세 개만 집어넣으면 계속 돌고 돌아요. 순환이 돼서 얘는 2파이죠. 2분의 세타고요. 여기는 2파이 플러스 45도. 그 얘는 뭐냐면 360도부터 45도 더 간 거야. 여기서부터 45도 간 여기야 지금. 그지? 자, 3일 때 볼까? 여기다 해볼까? n이 3일 때 3파이부터 2분의 세타 그 다음에 3파이 플러스 45도. 얘도 그림을 그리면 3파이면 몇이냐? 파이. 이게 파이, 2파이, 3파이가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 3파이부터 245도니까 여기지 지금. 그럼 지금 아까 뭐랑 똑같아? 1번이랑 똑같죠? n이 1일 때랑. n이 2일 때는 어떻게 돼요? 4파이니까 어차피 두 바퀴 돈 거니까 얘랑 똑같을 거라고 또. 그러면은 결론적은 뭐냐면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쪽에서 45도 간 거 하나, 이쪽에서 45도 간 거 하나.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야. 다음 몇 번이야? 3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일반각으로 표현하고요. n은 어차피 정수인데 마이너스 안 넣어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양의 방향으로 몇 바퀴 돌리다 보면은 계속 똑같이 만나거든? 그러니까 1부터 집어넣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 574번 볼게요. 574번은 다음 중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한 사분면이 나머지 내가 다른 거. 그 일반각으로 표현해서 뒤에 꼬랑지가 몇 사분면 각이냐 물어보는 거야, 이건 지금. 자, 1번.
마이너스 1120이죠. 그럼 얘는 360도 곱하기 몇 해야 되잖아. 그럼 니네가 음수로 나오면 좀 헷갈리는 게 360도 곱하기 몇을 한 다음에 뒤에 플러스 값이 나와야 되더라. 알겠죠? 세타에 해당하는 플러스 값이 나와야 되니까요. 360도 곱하기 얘는 마이너스 3을 하면은 마이너스 1080이니까 쟤는 음수가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4를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여기서 거꾸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를 돈 다음에 다시 백을 해야 된다는 소리야. 플러스로. 그럼 여긴 플러스 몇이 돼야 돼? 얘 지금 마이너스 1440이잖아요. 1440이니까 몇이니? 320인가요? 맞아? 플러스 320도. 이렇게 되지.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저 320도 뒤에 꼬랑지가 몇 사분면 각이냐 그걸 보자는 소리야 지금. 몇 사분면이야 이거? 320도면은 자 4사분면이 4사분면. 맞아요? 4사분면이에요. 자 2번 마이너스 790도는 360도 곱하기 이번에 마이너스 3을 해야 돼. 그치? 2를 하면 마이너스 720이니까 안 되지. 그 다음에 플러스 290도네요. 290도. 그 290도면은 몇 사분면이야 이거? 270에 360에 290, 4사분면이에요 얘도. 4사분면. 자 3번 693도는 360 곱하기 두 바퀴 안 되죠? 한 바퀴만 해야겠네. 그 다음 플러스 몇이니? 333도? 얘도 4사분면이네. 그죠? 그 다음 4번 마이너스 3분의 25파이래. 마이너스 3분의 25파이는 어떻게 될까? 180 곱해봐요. 그럼 60이니까 어떻게 돼? 25에 60이니까 6이면 150이지 이거. 마이너스 1500이네. 마이너스 1500도거든요. 그럼 360도 곱하기 4개가 아니라 5개가 돼요. 마이너스 5 한거요. 플러스 1800이니까 300도 되겠네. 그럼 얘도 4사분면이야. 답은 5번일 거거든. 자 5번 몇 도인지 볼게요. 5번은요 4분의 13파이니까 45 곱하기 13. 5에 135에 45니까 585도. 자 585도는 360도 곱하기 1에다가 더하기 360배니까 225도네. 그 225도면 270보다 작거든. 얘는 3, 4분면 각이네요. 그래서 요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노가다 문제네 그냥. 됐죠? 자 578번까지만 합시다. 마지막 문제 하나만 더 할게요. 578번. 자,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래. 원점에 대해서 대칭. 원점 대칭이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아까 한 것 중에 몇 번째 거야? 원점 대칭은? 반대에 있는 거. 맞지? 반대에 있는 거. 일직선상에 있는데 반대인 거야. 그거지? 그럼 그때 아까 어떻게 했었어요?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그림을 그려보면은 요렇게 된다는 소리야.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동경 하나 이쪽, 동경 하나 이쪽인데 얘 알파, 이만큼이 베타. 그럼 베타에서 알파 빼면은 180도가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으니까 7세타 빼기 세타가 뭐가 된다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 이런 식으로 된다는 소리야. 됐어요? 그럼 6세타잖아 지금. 6세타. 얘 6세타면은 6으로 나누면 세타는 어떻게 될까? 그냥 2파이로 쓸게요. 그냥 360도. 좀 헷갈리네. 이게 더. 이렇게 쓰면 됐다. 2n파이 플러스 파이로 쓸게요. 처음 거는 2n파이 플러스 파이 이렇게 씁시다. 그럼 6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3분의 1 n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될 거야. 그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 하라는 소리야? 1부터 집어넣으면 돼.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0부터 집어넣읍시다. 정수니까 0부터 집어넣을게요. 0부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6분의 파이죠. 그 n이 1일 때는 계산하기 쉽게 6분의 2파이로 해서 계산할게요. 6분의 2파이. 그럼 1 집어넣으면 6분의 2파이, 6분의 3파이. 그 다음에 n이 2일 때는 6분의 4니까 6분의 5파이 되고요.
자, 잘 봐야 되는 게 여기가 지금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만 돼야 돼. 그러니까 2파이 넘어가면 안 돼요. n이 3이면은 6분의 6이잖아요. 그럼 6분의 7파이죠. n이 4면은 6분의 8이니까 6분의 9파이. n이 5면은 6분의 11파이까지만 되겠네. 그지? 6이 들어가면 6분의 13파이가 2파이가 넘어가죠. 따라서 지금 써있는 요거 6개 있죠? 다 더하라는 소리예요. 그럼 6분의 1, 3, 5, 7, 9, 11 더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여신이 10이니까 12, 12, 12, 36파이네. 따라서 6파이가 돼, 6파이.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고생드렸어요.